안녕하세요. 원데이 치과 대표원장 김진환입니다. 오늘 12월에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6년에 유튜브를 처음 시작해가지고 유튜브 그때 당시에 뭐 치과 선생님들이 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뭐 최초 했다는 건 아니겠지만 2016년에서 1000명 달성하는데 구독자 수 1000명 달성하는데 4년 걸렸고요. 2020년에 1000명 됐고 구독자 수 2022년에 다음에 2000명 되는데 2년 걸렸고요. 그 다음에 3,000명 되는 데는 1년 걸렸습니다. 2023년에. 그래서 뭐 스노우볼 이펙트라고도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눈덩이가 한번 딱 굴러지면 확 빨리 가는 것처럼 처음엔 4년 걸렸던 게 그 다음에는 2년, 그 다음에는 1년 이렇게 내년 1년 뭐 한 6개월 후에는 4,000명이 됐으면 좋긴 하겠습니다. 학회하고 있는 게 제가 신민치과 학회라는데 학회 여러 군데 하고 있는데 학회장을 하게 돼서 지난주에 일본 출장을 갔다 왔고 일본에 신민치과 학회 일본 참여를 했고요. 일본 치과에 관해서 잠시 설명드리면 일본에는 치과 의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일본 치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공부할 때 한 30년 전 그때만 하더라도 치과대학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보험과가 적용이 되면서 그리고 치과대학들이 많이 생기면서 지금 뭐 의대 뭐 치대든 뭐 의사들에 대한 정원에 대한 뭐 확대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치과대학을 계속 증원을 시키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치대를 들어가기가 한국보다는 좀 수월하죠. 그러니까 뭐 공급이 좀 많아지면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어떤 공급들이 많아지면은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다 보니까 치료 자체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하는 치료를 하고 계시는 치과 선생님부터 아니면 좀 못하는 선생님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좀 있긴 하고요.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고 치료비가 되게 싼 데부터 굉장히 비싼 것까지 되게 다양한 치료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보험이 적용되는 것들이 뭐 아말감 옛날에는 이제 수은이나 뭐 이런 것들 특이한 진료들이 좀 많이 있고요. 그리고 보험되는 과들은 아무래도 의사 입장에서는 보험 치료비 자체가 약간 저렴한 편이니까 많이 환자를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과를 이제 보는 선생님들은 굉장히 환자를 많이 보죠. 우리나라도 이제 보험되는 과들이 이비인후과 이런 데나 아니면 이런 데들은 환자를 하루에 엄청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일본 같은 경우도 보험되는 진료들이 있는 과들은 그런 것만 보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이제 고급 진료만 해서 퀄리티가 좋게 하는 진료는 환자를 되게 적게 보기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치과 선생님들이 이제 수준이 되게 천차만별이에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치과대학을 들어가려면 공부를 되게 잘해야 이제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제 일본은 꼭 그렇지는 않아서 아주 좋은 치과대학들이나 이런 데들은 들어가기 좀 힘들고 공부도 굉장히 잘해야 되고 그럴 수 있지만 뭐 아니면 워낙 치과대학도 많고 사람도 많다 보니까 그냥 학비가 좀 비싸니까 뭐 학비만 될 만한 여력만 되면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공부를 잘해야 뭐 진료를 잘하는 건 꼭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 공부를 잘하고 머리가 좀 좋고 하면은 뭔가 진료를 잘할 가능성이 좀 높다 보니까 이렇게 사고 자체를 통합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약간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이제 장인정신 이런 것들이 이제 독일이나 뭐 이런 데를 따라와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특유의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진료를 하시는 선생님들도 있어서 심미 관련해서 그러니까 예쁘게 하고 고철을 아름답게 하고 모양 자체를 좋게 하는 그런 것들에 관해서 그런 부분들이 아름답게 하는데 퀄리티 높게 하는 그런 진료들도 많이 진행되고 있고요. 제가 요새 글들을 뭐 의료기구 같은 것, 치과와 전신질환에 관한 것들, 이제 치주병과 전신질환에 관한 것들을 좀 쓰고 있고요. 그래서 심장질환이라든지 나이 드시면 고혈압 같은 거 아니면 뭐 폐렴, 골다공증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조산 뭐 이런 것들에 관해서 글을 좀 쓰고 있고 그래서 나이가 많이 드시게 되면 생기는 병들이 이제 성인병들이잖아요. 심혈관계 질환이 뭐 고혈압도 생기고 당뇨도 생기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시는데 늘 관리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성인병들이 좀 생기시는데 구강 내 치주질환이 있으면 그런 병들이 더욱더 많이 생기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심장질환이나 이런 것 고혈압 같은 경우들도 일단은 치주질환이 있으면 한 두세 배 정도 높다는 연구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라치님께서 최미라님이 2019년 10월에 윗니 임플란트 시술했는데 5년이 지난 후에 다시 해야 하나요? 임플란트 시술을 했다고 다시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임플란트는 뼈에다가 심는 거니까 뼈가 안 좋아지면 뼈들이 점점 녹아서 임플란트가 빠진다거나 아니면 염증이 자주 생긴다거나 그러면은
뿌리 수술을 새로 해야 될 수도 있죠. 보철 같은 경우에는 보철이 깨졌다거나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뭐 새로 해야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뿌리가 흔들리지 않고 이상이 없다 그러면 새로 할 필요는 없고 관리를 하시면 되는 거죠. 위에 있는 보철이 문제가 될 수도 있죠. 임플란트라는 건 뿌리도 있고 위에 부분에 머리도 있기 때문에 머리 부분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걸 다시 할 수 있는 거고, 뿌리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수술 자체를 다시 해야 돼요. 머리와 뿌리가 있으니까 뭐 얼마 지났다고 다시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죠. 뼈 이식은 영구적인가요? 임플란트 할 때 뼈 이식을 해야 되는 이유는,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서는 뼈에다가 임플란트를 심는 거기 때문에 뼈의 양과 질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질이 물렁물렁하면 좀 단단하게 할 수도 있지만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길이랑 폭이 부족하기 때문에 뼈 이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뼈들처럼 단단하게, 완전하게 단단하게 생기진 않고 100을 이식해 놓으면 7, 80% 아니면 50% 정도 생겨요. 그게 이제 자기 뼈로 치환이 되는 거죠. 뼈 이식을 하는 거는 임플란트가 들어가기 위한 공간을 만들어 주는 거죠. 뼈가 있어야 이걸 심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기 때문에 이 생긴 뼈는, 사람의 뼈도 이게 흡수가 되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흡수하기 때문에 이식해 놓은 뼈가 영구적으로 될 수는 없어요. 환자분의 몸에 따라서 점점 흡수가 되기도 하고, 저희가 나이가 들면서 잇몸뼈가 점점 녹아서 이가 빠지는 것처럼 임을 싸고 있던 뼈들도 점점 녹아서 빠질 수 있는 거죠. 이식해 놓은 뼈들이 영구적으로 갈 수는 없죠. 영구적으로 갈 수는 없고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 거고, 뼈에 관해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먼저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뼈들은 크게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인공적으로 만든 합성골이 있고, 그 다음에 종이 다르다는 거죠. 사람이 아닌 소나 돼지나 말뼈들을 이용해서 만든 이종골이 있고요. 사람의 뼈를, 타인이죠. 동종골이라는 건 사람 뼈를 이용한 거니까 시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든 이제 동종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 몸에서 떼는 자가골이 있을 수 있는 거죠. 3가지 뼈들 각각의 특성들이 있죠. 그래서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상태에 맞춰서 위치에 따라서 사용을 하고는 있고, 국내에서는 사실은 뭐 이종골, 소나 돼지 이런 말뼈를 이용해서 가장 많이 쓰이긴 하고요. 2가지 종류, 동종골하고 이종골을 가장 많이 쓰고, 합성골도 뭐 가끔씩 쓰긴 하는데 합성골은 자주 쓰진 않고요. 그래서 동종골과 이종골을 많이 쓰고는 있습니다. 이종골 중에서는 돼지나 소뼈가 가장 많이 쓰이긴 하고요. 그 다음에 동종골 중에선 타인의 사람 뼈를 이용해서 많이 쓰고는 있죠. 동종골 같은 경우 뼈들은 잘 생기지만 이렇게 모양을 유지하고 있는 볼륨 흡수가 빨라요. 형태를 유지시켜야 되니까 흡수가 좀 빠르죠. 빨리 뭔가 뼈를 만들어야 될 때는 동종골을 많이 쓰고, 이종골 같은 경우 흡수가 좀 느려요. 요즘 임플란트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인가요? 다른 모든 치료비라든지 아니면 세상에서 모든 재화들이 이렇게 약간 인건비도 오르긴 하는데, 임플란트는 조금 하락하고는 있죠. 임플란트 시술비 자체가. 그리고 한국 같은 게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조금 하락은 하고는 있어요. 치료비 수술 자체는 하락은 하고는 있고, 원래 보험 국가에서 보험으로 지정됐을 때 65세 이상은 임플란트 2개를 해드리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한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하나 심을 때 이렇게 됐었어가지고 100만 원에서 150만 원, 200만 원 사이였죠. 국가에서 시장 조사를 다 해서 평균적인 임플란트 가격을 120만 원 정도로 생각을 해서, 그 다음에 환자가 내야 되는 돈이 50%할 때 60만 원 정도를 내서 임플란트를 했었고, 또 시간이 좀 지나면서 환자 부담금을 30% 정도로 해서 한 30~40만 원 정도를 내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120만 원 정도에 책정이 돼 있었어요. 근데 요즘 가격들은 더 그때보다는 많이 하락한 것 같아요. 그래서 100만 원대 이하 많이 생겨 있고 이런 상황인 거고요. 네, 많이 하락은 돼 있죠. 치료비 자체가. 아마 임플란트 시술비 가격 자체는 전 세계에서 뭐 국민소득 안제하고도 제일 저렴한 국가 중에 하나일 겁니다. 사실 임플란트 수술 자체가 그렇게 난이도가 낮은 수술은 아닌데, 한국 사람들이 일단 손이 좋고 기술이 빠르고 하다 보니까 경쟁이 좀 치열하다 보니까 수가는 점점 하락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동남아 국가, 제가 이제 임플란트 회사를 하고 있으니까 수출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보면 시술비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비싸요. 동남아 국가들이나 아니면 세계 어디를 가도, 아프리카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나라가 아마 그 국민소득 뭐 이렇게 경제 수준 상관없이 그냥 절대값으로 아마 수가가 제일 낮은 국가 중에 하나일 겁니다. 안녕하세요. 임플란트 한 지 5년 된 것 같은데 잇몸 살과 치아 사이에 보철물 끝 쇠가 드러나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개 할까요? 아니면 내년에 하러 또 가야 하나요? 이제 임플란트가 뿌리 부분이 있고 위에 것들을 어버트먼트라고 하고요. 그 어버트먼트 위에 연결되는 것들을 보철물이라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뿌리 부분은 뼈에 신겨 있는 뿌리가 해당되는데, 이게 잇몸이 조금 내려갈 수 있죠. 쇠 부분은 어버트먼트라는 부분이 보일 수 있어요. 그거는 크게 잇몸이 내려가기 때문에 노화 현상이고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에 다시 할 필요는 없으신 거고,
음식물이 많이 끼고 이걸 관리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위에 머리 부분을 새로 할 수 있죠. 뿌리에 해당되는 부분, 머리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고 머리 부분 중에는 중간에 연결되는 어버트먼트라고 지주대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 단계, 그러니까 뿌리, 픽스처라는 부분, 그 다음에 어버트먼트, 연결 기둥, 그 다음에 보철물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뿌리는 괜찮지만 잇몸이 내려가서 지주대라고 하는 어버트먼트 금속이 좀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에 보듯이 크게 다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저는 10년 전에 아랫니 위쪽 임플란트 2개를 했는데 왼쪽 임플란트 한 것 바로 옆 아랫니 한 개 아랫부분이 검은색으로 변했는데 치과에선 썩었다고 신경치료를 하라는데 아프진 않아요. 4년간 두었는데 4년이 된 것 같아요. 떼우기만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선생님은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뿌리 쪽은 이제 기본적으로 뿌리는 신경이 되게 가까워요. 그 충치가 있을 수 있죠. 나이가 들면서 충치도 진행 속도가 점점 느려지거든요. 젊을 때는 충치가 확 빠르게 진행돼요. 치아가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청소년기 때는 충치가 조금만 있어도 빨리 치료를 하셔야 되는 거고 나이가 들수록 머리 부분에 있는 충치들은 진행 속도가 좀 느리기 때문에 조금 두셔도 충치가 더 심하게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은 좀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뿌리 쪽의 충치 같은 경우 뿌리가 만약에 충치라면 그게 검게 된 착색인지 아닌지가 중요한데 충치라면 신경에 되게 가깝기 때문에 뿌리 쪽에 머리 부분의 충치는 달라요. 머리 부분의 충치는 신경하고 좀 멀기 때문에 이걸 파내거나 아니면 충치가 썩어가지고 신경까지 도달하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조금 늦게 두셔도 신경치료를 안 할 가능성이 있는데 뿌리 쪽은 신경하고 되게 가깝기 때문에 아마 신경치료 해야 될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신경하고 신경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점점 좁아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파낸 부분이 신경하고 좀 거리가 있다 그러면은 부분적으로 떼울 수도 있는 거죠. 뿌리 쪽에 충치일 경우에 있어서는 조금만 썩어도 신경치료 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긴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손톱 같은 걸로 치아 이렇게 긁어보시면 이렇게 패이는 부분들이 좀 있으신데 패이는 원인은 치아가 이렇게 힘을 받으면 이렇게 휘어져요. 휘어지면서 여기가 깨지거든요. 깨져 나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패이고서 깨져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펙션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떼어주는 거죠. 실릴 수도 있고 안 실릴 수도 있는 거고. 예전에 당일 발치 후 당일 심나요? 겁이 많아서 그때 할 때도 무서웠는데 요즘 수면 임플란트 생겼다는데 가능할까? 비용 차이는 많이 나나요? 그래서 웬만한 경우는 저희는 당일로 진행을 하죠. 당일 이제 발치 즉시 식립이라고 해서 입 빼면서 임플란트 바로 심고 뼈 이식 같이 하는 것들을 제가 예전부터도 많이 해왔고 아주 상태가 나빠서 이가 저절로 빠질 정도였던 경우가 아닌 이상은 당일에 바로 빼면서 이 수술을 할 수 있죠. 수면 내시경하고 같은 약제를 써서 수면 내시경을 하고 있고요. 모니터링비에 대한 비용이 이제 저희 병원에서 한 30만 원 정도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면약이랑 모니터링비 뭐 이런 것들 수면하면서 하면은 이제 편하시긴 하죠. 근데 환자분에 따라서 수면약 자체 내성이 좀 있거나 술을 좀 많이 드시거나 하시는 분 수면약이 좀 약할 수는 있어서 수면이 좀 덜 되는 경우도 있긴 하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비용에 이제 추가적인 수면 모니터링비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5년 전에 원데이에서 16개 시술했습니다. 임플란트 모체를 빠지는 이유가 뭘까요? 1년에 한두 번은 빠지거든요. 치간 칫솔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지주대 위에 보철물이라는 거 붙이는데 금속이에요. 그 다음에 붙이는 접착제가 뺐다 꼈다 할 수 있는 접착제를 붙여요. 문제가 생기게 되면 치아 씌운 것들은 뺐다 꼈다 할 수 있게 치아 크라운 같은 게 뺐다 꼈다 하게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진 않지만 임플란트는 이거 붙이는 접착제를 영구 접착제로 붙이지는 않아요. 만약에 문제가 되면 이걸 빼서 뭔가 수리를 해야 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접착 시간이 지나면 접착제들이 녹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들은 녹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안 빠지기도 하는 거라서 크라운 빠지는 거는 크게 문제는 안 되고 1년에 한두 번은 정기 체크를 받으시는 게 좋으니까 적당히 이게 빠지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죠. 치과에 내원하셔야 되니까 이상이 있는지 아닌지 정기적으로 체크를 해드릴 수 있고 뭔가 처치도 받고 하는 거니까 도움이 될 수 있고 근데 너무 불편하다 그러면 이게 접착제를 좀 센 걸로 붙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덜 빠지죠.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나사가 풀린다고 문제가 생길 때 빼기가 좀 힘들어서 귀찮을 수는 있죠. 임플란트는 썩진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충치는 안 생기는데 임플란트가 박혀있는 뼈들이 잇몸 뼈들이 높거든요. 그래서 치아랑 잇몸 사이 공간 요 임플란트라고 생각한다면 여기를 칫솔물로 잘 닦아주세요. 45도 각도로 이게 임플란트라고 그러면 요 부분을 잘 닦아주셔야 돼요. 치간 칫솔로 타일을 해주시고 치실을 꼭 써주시고 잇몸하고 틈이 있습니다. 임플란트에도 마찬가지고 치아도 마찬가지인데 나이가 들수록 잇몸 경계부 거기에 칫솔모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렇게 해서 닦아주는 게 좋습니다. 저는 3년 전에 했는데 이빨 뽑는 너무 두려웠어요. 하나도 안 뽑아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빨에 금이 가서 신경 씌웠는데 예, 합니다. 이빨과 이빨 사이 음식물이 자주 낍니다. 크라운 이빨은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60대인데 나이가 들면 더 빠지겠죠. 그래서 모든 치아들은 다 움직여요. 간격도 움직이고 만약에 임플란트가 있다 그러면 더 사실 음식이 낄 수 있어요.
그리고 간격이 이렇게 벌어지죠. 점점 앞으로 쓰러지니까 치아 사이 간격이 벌어지니까 음식물이 좀 끼는 거고, 간격이 좋아도 씹는 순간에 질긴 음식 나물 같은 거 먹으면 확 벌어져. 꽉 씹는 순간 얘가 움직여요. 임플란트를 하고 나면 임플란트는 안 움직여요. 얘는 치아라고 생각하게 되면 얘는 움직이니까 음식물이 좀 끼기 때문에 잇몸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죠. 임플란트를 하고 나면 잘 끼고. 시간이 지나면 얘가 더 움직여서 더 많이 벌어지니까 음식물이 좀 낄 수 있으니까 치실을 꼭 써주셔야 됩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치실이 이렇게 동그랗게 된 실은 아니에요. 면이 펼쳐지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펼쳐서 닦듯이 잇몸 사이에 넣어주셔야 돼요. 잇몸이 눌려서 피가 날까 걱정하실 수 있는데 아주 센 힘이 아닌 이상은 염증이 있으면 피가 나는 거고요. 염증이 없어도 피가 나더라도 잇몸 아래로 좀 내려주셔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닌 게 있어요. 잇몸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 다릅니다. 제가 한 환자분들도 안 끼는 분도 계시긴 하죠. 근데 임플란트는 아까 말씀드린 안 움직이고 치아는 움직이니까 씹는 순간 이 사이에 낄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제일 불편하죠. 저도 뭐 치실 계속 쓰고 치간치도 쓰고 하죠. 뭐 저도 8개 임플란트 하고 있으니까. 원내에서 임플란트 10년이 지났는데 보철 중심 부분이 검색되고 그 부분에 씹을 때 아픈 듯한 불편함이 있습니다. 보철 중심부는 이렇게 레진 홀이라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 이렇게 검게 되는 거는 상관없어요. 변색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게 아프지는 않으실 거예요. 아마 임플란트라고. 머리 부분은 썩지 않으시니까 이 부분은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잇몸이 안 좋아서 뿌리가 나빠지거나 치주염이 생겨서 이게 흔들리거나 빠질 수 있는 거지, 이건 보철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문제되는 부분은 아니세요. 치약에 대해서 어떻게 성분이 강해서 구취나 개운함 효과가 좋은 치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미백 치약 저 물어보신 분들이 계셔. 치약 사다가 테스트를 좀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성분이 강한 것 중에서 개운함이 많이 느껴지는 거는 마모제가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치아는 마모를 좀 많이 일으킵니다. 그래서 치아 손상 면에서 이렇게 좋지는 않죠. 근데 프라그는 쉽게 제거되죠. 마모제가 없으면 조금 덜 개운한 느낌이 있으니, 칫솔모도 마찬가지예요. 칫솔모 센 걸로 하면 쉽게 금방금방 닦여지니까 좋을 것 같지만 치아가 마모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부드러운 칫솔모로 좀 오래 닦으면 그런 효과가 나오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예약 안 하시고 멀리서 오시면 오셔도 돼요. 뭐 시간 되셨을 때 오시면 돼요. 대기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체크는 가능하고요. 예약하시면 더 좋고요. 치실 사용하는데 앞니는 가능한 사랑니 안쪽에 치실을 없는데 방안이 없을까요? 그래서 치실 중에서 새총 모양으로 생긴 치실이 있어요. 일회용이니까 딱 낄 수 있게 혼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치실이 있는데, 그런 치실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왁스가 약간 묻어 있어요. 대부분의 치실들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치실 중에서 약국에 가시면 파는 것 중에 슈퍼플러스라는 게 있습니다. 임플란트 전용. 바늘처럼 단단한 게 달려있는 게 있어요. 단단한 게. 임플란트 쓰시는 분들은 조금 비싸긴 하지만 약국 같은 데서 슈퍼플러스에서 그 슈퍼플러스를 쓰시면 제일 좋습니다. 치간 치료를 못 쓰시는 분들도 사랑니 쪽 손이 잘 안 닿는 부분 치실 넣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새총 모양으로 생긴 일회용 치실 슈퍼플러스를 사셔서 바늘처럼 껴서 닦아주시면 제일 좋고요. 임플란트를 하셨든 안 하셨든 간에 치실을 쓰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십니다. 치간 칫솔은 공간이 넓어지면 하시게 되는 거지만 치간 칫솔뿐 아니라 치실까지 겸용으로 같이 사용해 주시면 좋고, 저희가 이제 치실을 얇게 만드는 이유는 카드처럼 지갑에 넣고 다니면서 늘 쓸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라서 치실은 꼭 휴대하시고 어느 순간에도 치실을 꼭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오늘 12월의 라이브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달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